오늘은 아침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20년 젊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특히 동안 효과를 원하신다면 피부 면역력 그리고 에너지를 높여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침 식단에 추가하면 좋을 5가지 동안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탄력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어 피부 세포 재생과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아침에 아보카도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간단히 아침 토스트에 으깬 아보카도를 발라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즐겨보세요. 아보카도는 정말 다재다능한 식품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블루베리를 아침에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요거트나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곁들여 드시거나 신선한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만들어 간편하게 섭취해 보세요. 블루베리의 상큼한 맛이 아침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피부와 머리결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비오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눈밑주름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포함되어 있어 동안 효과를 높이는 데 제격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삶은 계란이나 프라이로 간편하게 드시고 채소와 함께 스크램블랙으로 영양을 더해보세요. 계란은 조리하기도 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피부의 보습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피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귀리는 정말 중요한 식품입니다. 아침에 귀리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오트밀에 견과류와 꿀을 더해 드시거나 귀리를 우유나 식물성 음료에 넣어 냉장 숙성 오트밀로 즐겨보세요. 귀리는 포만감도 주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을 함유하고 있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토마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 샐러드에 토마토를 추가하거나 구운 토마토를 곁들여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토마토의 신선한 맛이 아침을 더욱 상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5가지 음식은 모두 항산화 성분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동안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단에 이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면 피부는 물론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먹는 한 끼가 당신의 20년 후를 바꿉니다. 요즘 건강을 신경 쓰다 보니 자주 챙겨 먹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당근입니다. 그 이유는 당근에 포함된 영양소들의 놀라운 효능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근을 잘못 섭취하고 있어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첫 번째 당근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두 번째 당근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당근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당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근의 놀라운 효능 7가지. 1. 암 예방 효과. 당근에 있는 천연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 성장을 막아주어 대장암, 폐암, 식도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 각종 여러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뛰어난 성분입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관 한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당근은 항산화 작용이 탁월해 실제 당근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경우 폐암 발병률이 63% 감소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당근 속 베타카로틴 성분이 폐암 세포의 생존율을 낮추는 역할과 폐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폐암을 예방해주는 식품으로는 고구마, 시금치, 당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당근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베타카로틴을 채소가 아닌 종합 비타민제와 같은 보충제의 형태로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발생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1996년 미국인 약 18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에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은 식단에서 폐암 발생이 약 28%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 발병률이 높아 걱정되는 암 중 하나인데요. 바로 천연 영양제인 당근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눈 건강 개선.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안구 건조가 심해서 불편할 때가 참 많은데요. 당근을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답답한 눈 건강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식약청에서 권고하는 베타카로틴이 하루 1일 권장 섭취량의 무려 7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의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N은 특히 눈에 아주 좋습니다.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 오거나 우리나라 노인 실명원인 1위인 황반변성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안구 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인공 눈물을 넣지 마시고 꼭 당근을 매일 챙겨 드셔보세요. 안구 표면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피부 개선에도 효과 좋습니다. 당근은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노화를 예방합니다. 특히 피부의 상피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를 매끄럽고 광택이 나게 하는 회춘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인간 노화 영양 연구센터에 하면 당근을 14일 정도 꾸준히 먹었더니 햇빛으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걸 막고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특히 당근의 비타민C는 피부 콜라겐 형성과 주름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사건강한 심혈관 기능 유지 및 치매 예방. 당근은 칼륨과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아서 혈압을 조절하고 건강한 심혈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하버드대에서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당근을 매일 섭취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뉘어 연구한 결과 무려 뇌졸중 확률이 70%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하버드 이외에도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당근의 성분인 페롤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 중 하나인 기억력 손상을 회복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당근을 하루에 1개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변비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이는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비피더스균을 활성화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소. 당근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오래가도록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7. 인지 기능 향상.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베타카로틴과 다른 항산화 물질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섭취가 기억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근을 100% 섭취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1. 당근은 먹기 직전에 손질한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으로 물에 쉽게 녹지 않습니다. 당근을 미리 썰어 놓으면 베타카로틴 성분이 산화되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스틱으로 간식으로 즐겨 보세요. 그래서 꼭 드시기 직전에 손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당근은 껍질째 먹는다. 사과와 마찬가지로 당근은 껍질에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손질된 당근보다는 유기농 흑 당근을 구입하셔서 먹기 전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근 껍질에는 과육보다 베타카로틴이 2.5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꼭 껍질째 당근 주스를 만들어 아침에 한 잔 마셔보세요. 3. 삶아서 섭취합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을 경우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약 8%밖에 되지 않지만 당근을 익혀 먹으면 섬유 조직이 연화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7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합니다. 당근을 익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기름에 볶아 먹으면 훨씬 좋은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무려 80%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질 좋은 기름에 볶아 드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리하실 때 스프, 스튜, 볶음 요리에 넣어서 다양하게 섭취해 보세요. 미국의 대표 병원이자 세계에서도 1위인 메이오 클리닉 병원과 스위스에 있는 벤나 병원에서는 아침에 당근과 사과 주스를 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당근이랑 사과를 함께 갈아 먹으면 당근 하나만 섭취하는 것보단 영양적으로 시너지가 배가 된다고 하니 사과를 넣어 같이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으로 당근을 먹기보단 번거롭더라도 삶은 당근 하나에 사과 올리브유 1스푼, 물 200ml 넣고 당근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소화도 아주 잘 되고 장에도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 대신 토마토를 넣어도 효과 만점입니다.
토마토를 씻어서 껍질째, 당근과 같이 3분 정도 찜기에 찐 후 물과 올리브유를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에 따라서 양배추, 고구마, 부추, 블루베리 등 취향에 따라 재료를 바꿔가며 만들어 드시면 매번 같은 것만 먹어서 질릴 걱정도 없고 영양소 시너지 효과가 생겨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당근과 상극인 음식이 있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 산화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오이나 무 같은 채소와 함께 섞거나 즙을 낼 경우 비타민C가 파괴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당근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인공 영양제는 보조식품일 뿐 천연 채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당근 주스 한 잔으로 암 예방과 건강 모두 챙겨보세요. 천연 채소야말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입니다. 시금치는 겨울철에 매우 좋은 건강 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금치를 섭취하면서 다양한 건강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금치가 가진 영양소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미치며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가 어떻게 세 가지 질환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지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빈혈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빈혈이란 혈액 내 적혈구의 수가 부족하거나 적혈구가 산소를 충분히 운반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금치는 빈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시금치에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과 엽산 때문입니다. 철분은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엽산은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철분은 특히 철결핍성 비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철결핍성 빈혈은 철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빈혈로 식사를 통해 충분한 철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는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C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철분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내 철분 수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엽산은 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임산부나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엽산이 결핍되면 빈혈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금치 섭취는 빈혈 예방에 중요한 식이요법이 됩니다. 빈혈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금치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약 3.5mg 철분이 포함되어 있어 하루 필요량의 약 20% 채울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신선하게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으면 그 영양소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를 다른 철분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시금치와 함께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소화에 도움을 주어 겨울철에 자주 겪는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뼈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다공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시금치는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그 이유는 시금치에 포함된 비타민 K, 칼슘 덕분입니다. 비타민 K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비타민 K, 칼슘이 뼈에 잘 결합되도록 돕고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에는 칼슘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영양소로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슘은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과 신경의 기능에도 필요합니다. 시금치는 칼슘이 풍부하면서도 다른 음식에 비해 칼로리가 낮고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D 일정 부분 함유하고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유효한 식품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시금치와 함께 칼슘 풍부한 다른 식품들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 두부, 아몬드 등도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시금치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골다공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나이대인 중장년층에게 시금치는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외에도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 범위를 초과하여 심장과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고혈압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그 이유는 시금치에 포함된 칼륨 덕분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이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바로 칼륨입니다. 시금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트륨의 과잉을 배출시켜 혈압을 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의 과잉은 혈압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를 섭취하면 고혈압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금치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정상 범위에 유지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금치를 자주 섭취한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약 840g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하루 필요량의 2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고혈압 예방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포함되어 있어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시금치와 함께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감자 등을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시금치는 빈혈, 골다공증,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인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시금치가 제철이라 더 신선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으면 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신선하게 샐러드로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거나 간단하게 데쳐서 먹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 성별 당뇨병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40대부터 환자가 증가하는데 남성은 50대가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60대가 높습니다. 40대, 50대부터는 좋지 않은 습관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나이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건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특히 찐 고구마는 당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특히 구운 고구마나 말린 고구마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탄수화물 함량 1. 100g당 약 20g 정도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위험합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조리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튀기거나 구운 고구마보다 찐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 고구마는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륨 과다 섭취 시 고구마에는 100g당 약 337ml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지고 고칼륨 혈중으로 혈액 내 칼륨 수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 증상으로 심장 박동 이상, 근육약 화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는 섭취 조절 필수입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 환자는 고구마 섭취를 제한하거나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섬유질로 인한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장운동을 자극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복부 팽만이 가스 생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및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는 위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 분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할 수 있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베타카로틴 과다 섭취가 우려되는 사람. 고구마는 비타민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과다 섭취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과다 섭취하면 몸에서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변환되면서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N은 간에서 저장되므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과다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N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증가하므로 고구마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 고구마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 알레르기의 주요 증상. 가려움, 두드러기, 입술과 혀의 부기,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섭취를 피하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6. 요로 결석 위험이 있는 사람. 고구마에는 옥살레이트 옥살산과 포함되어 있어 요로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옥살산이 결석 형성을 촉진합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은 고구마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살산 감소 방법으로 고구마를 물에 삶아 먹으면 옥살산 함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7.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지만 잘못된 섭취 방법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 함량이 높은 고구마는 자연적인 단맛이 강해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하고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녁이나 밤에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잉여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의 양이 적당하며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20년 젊어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특히 동안 효과를 원하신다면 피부 면역력 그리고 에너지를 높여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아침 식단에 추가하면 좋을 5가지 동안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탄력을 높여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어 피부 세포 재생과 항산화 효과를 제공해 줍니다. 아침에 아보카도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간단히 아침 토스트에 으깨어 아보카도를 발라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즐겨보세요. 아보카도는 정말 다재다능한 식품이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블루베리를 아침에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요거트나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곁들여 드시거나 신선한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만들어 간편하게 섭취해보세요. 블루베리의 상큼한 맛이 아침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피부와 머리결,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비오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눈밑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포함되어 있어 동안 효과를 높이는 데 제격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삶은 계란이나 오믈렛으로 간편하게 드시고 채소와 함께 스크램, 블랙으로 영양을 더해보세요. 계란은 조리하기도 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피부의 보습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피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귀리는 정말 중요한 식품입니다. 아침에 귀리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오트밀에 견과류와 꿀을 더해 드시거나 귀리를 우유나 식물성 음료에 넣어 냉장 숙성, 오트밀로 즐겨보세요. 귀리는 포만감도 주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을 함유하고 있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아침에 토마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 샐러드에 토마토를 추가하거나 구운 토마토를 곁들여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토마토의 신선한 맛이 아침을 더욱 상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5가지 음식은 모두 항산화 성분,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동안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단에 이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면 피부는 물론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먹는 한 끼가 당신의 20년 후를 바꿉니다. 오늘은 당근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 건강을 신경 쓰다 보니 자주 챙겨 먹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당근입니다. 그 이유는 당근에 포함된 영양소들의 놀라운 효능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근을 잘못 섭취하고 있어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첫 번째, 당근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7가지 중 두 번째, 당근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당근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당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근의 놀라운 효능 7가지. 첫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당근에 있는 천연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 성장을 막아 대장암, 폐암, 식도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 각종 여러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뛰어난 성분입니다. 미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당근과 같은 비전분성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관 한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당근은 항산화 작용이 탁월해 당근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경우 폐암 발병률이 63% 감소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당근 속 베타카로틴 성분이 폐암 세포의 생존율을 낮추는 역할과 폐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폐암을 예방해주는 식품으로는 고구마, 시금치, 당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당근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베타카로틴을 채소가 아닌 종합 비타민제와 같은 보충제의 형태로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발생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1996년 미국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에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은 식단에서 폐암 발생이 약 28%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장암, 폐암, 유방암도 등 발병률이 높아 걱정되는 암 중 하나인데요. 바로 천연 영양제인 당근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A. 눈 건강 개선.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안구 건조가 심해서 불편할 때가 참 많은데요. 당근을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답답한 눈 건강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식약청에서 권고하는 베타카로틴이 하루 1일 권장 섭취량의 무려 7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의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N은 특히 눈에 아주 좋습니다.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 오거나 우리나라 노인 실명 원인인 황반변성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인공 눈물을 넣지 마시고 꼭 당근을 매일 챙겨 드셔보세요. 안구 표면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피부 개선. 당근은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노화를 예방합니다. 특히 피부의 상피층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를 매끄럽고 광택이 나게 하는 회춘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인간 노화영양 연구센터에 의하면 당근을 14일 정도 꾸준히 먹었더니 햇빛으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특히 당근의 비타민C는 피부 콜라겐 형성과 주름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4. 건강한 심혈관 기능 유지 및 치매 예방. 당근은 칼륨과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아서 혈압을 조절하고 건강한 심혈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하버드대에서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당근을 매일 섭취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뉘어 연구한 결과 무려 뇌졸중 확률이 70%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하버드 이외에도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당근의 성분인 페롤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 중 하나인 기억력 손상을 회복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비 해소.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당근을 하루에 1개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변비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비피더스균을 활성화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소. 당근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오래가도록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7. 인지 기능 향상.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물질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섭취가 기억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근을 100% 섭취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첫 번째, 당근은 먹기 직전에 손질한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으로 물에 쉽게 녹지 않습니다. 당근을 미리 썰어 놓으면 베타카로틴 성분이 산화되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스틱으로 간식으로 즐겨 보세요. 그래서 꼭 드시기 직전에 손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은 껍질째 먹는다. 사과와 마찬가지로 당근은 껍질에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손질된 당근보다는 유기농 흑당근을 구입하셔서 먹기 전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근 껍질에는 과육보다 베타카로틴이 2.5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꼭 껍질째 당근 주스를 만들어 아침에 한 잔 마셔보세요. 세 번째, 삶아서 섭취한 당근은 생으로 먹을 경우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약 88%밖에 되지 않지만 당근을 익혀 먹으면 섬유 조직이 연화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7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한다. 당근을 익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기름에 볶아 먹으면 훨씬 좋은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무려 80%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질 좋은 기름에 볶아 드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리하실 때 스프나 스투, 볶음 요리에 넣어서 다양하게 섭취해 보세요. 미국의 대표 병원이자 세계에서도 1위인 메이오 클리닉 병원과 스위스에 있는 벤나 병원에서는 아침에 당근과 사과 주스를 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당근이랑 사과를 함께 갈아 먹으면 당근 하나만 섭취하는 것보단 영양적으로 시너지가 배가 된다고 하니 사과를 넣어 같이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으로 당근을 먹기보단 번거롭더라도 삶은 당근, 사과 하나, 올리브유 한 스푼, 물 200ml 넣고 당근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소화도 아주 잘 되고 장에도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 대신 토마토를 넣어도 효과 만점입니다. 토마토를 씻어서 껍질째 당근과 같이 3분 정도 찜기에 찐 후 물과 올리브유를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되고요. 집에 있는 재료에 따라서 양배추, 고구마, 부추, 블루베리 등 취향에 따라 재료를 바꿔가며 만들어 드시면 매번 같은 것만 먹어서 질릴 걱정도 없고 영양소 시너지 효과가 생겨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당근과 상극인 음식이 있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 산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오이나 무 같은 채소와 함께 섞거나 즙을 낼 경우 비타민C가 파괴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당근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인공 영양제는 보조식품일 뿐 천연 채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당근 주스 한 잔으로 암 예방과 건강 모두 챙겨보세요. 시금치는 겨울철에 매우 좋은 건강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금치를 섭취하면서 다양한 건강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금치가 가진 영양소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미치며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가 어떻게 3가지 질환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지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빈혈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빈혈이란 혈액 내 적혈구의 수가 부족하거나 적혈구가 산소를 충분히 운반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금치는 빈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시금치에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과 엽산 때문입니다. 철분은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엽산은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철분은 특히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철결핍성 빈혈은 철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빈혈로 식사를 통해 충분한 철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는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C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철분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내 철분 수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엽산은 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임산부나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엽산이 결핍되면 빈혈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금치 섭취는 빈혈 예방에 중요한 식이요법이 됩니다. 빈혈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금치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약 3.5mg 철분이 포함되어 있어 하루 필요량의 약 20% 채울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신선하게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으면 그 영양소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를 다른 철분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시금치와 함께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소화에 도움을 주어 겨울철에 자주 겪는 소화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뼈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다공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시금치는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그 이유는 시금치에 포함된 비타민 K, 칼슘 덕분입니다. 비타민 K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비타민 K, 칼슘이 뼈에 잘 결합되도록 돕고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에는 칼슘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영양소로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슘은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과 신경의 기능에도 필요합니다. 시금치는 칼슘이 풍부하면서도 다른 음식에 비해 칼로리가 낮고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일정 부분 함유하고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유효한 식품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시금치와 함께 칼슘이 풍부한 다른 식품들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 두부, 아몬드 등도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시금치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골다공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나이대인 중장년층 분들에게 시금치는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외에도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 범위를 초과하여 심장과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고혈압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그 이유는 시금치에 포함된 칼륨 덕분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이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바로 칼륨입니다. 시금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트륨의 과잉을 배출시켜 혈압을 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의 과잉은 혈압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를 섭취하면 고혈압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금치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정상 범위에 유지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금치를 자주 섭취한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약 840mg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하루 필요량의 2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고혈압 예방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포함되어 있어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시금치와 함께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감자 등을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시금치는 빈혈, 골다공증,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인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시금치가 제철이라 더 신선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으면 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신선하게 샐러드로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거나 간단하게 데쳐서 먹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 성별, 당뇨병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40대부터 환자가 증가하는데 남성은 50대가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60대가 높습니다. 40대에서 50대부터는 좋지 않은 습관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나이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건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특히 찐 고구마는 당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특히 구운 고구마나 말린 고구마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탄수화물 함량 100g당 약 20g 정도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위험합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조리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튀기거나 구운 고구마보다 찐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구마는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륨 과다 섭취 시 고구마에는 100g당 약 337ml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지고 고칼륨 혈증을 혈액 내 칼륨 수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 증상으로 심장박동 이상 근육 약화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는 섭취 조절이 필수입니다. 특히 만성신부전 환자는 고구마 섭취를 제한하거나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섬유질로 인한 복부 팽만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장운동을 자극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복부 팽만이나 가스 생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및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는 위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 분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할 수 있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과다 섭취가 우려되는 사람입니다. 고구마는 비타민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과다 섭취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과다 섭취하면 몸에서 베타카로틴이 비타민에로 변환되면서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에는 간에서 저장되므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과다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에는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증가하므로 고구마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구마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 알레르기의 주요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 입술과 혀의 붓기,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섭취를 피하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요로 결석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구마에는 옥살레이트 옥살산과 포함되어 있어 요로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옥살산이 결석 형성을 촉진합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은 고구마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살산 감소 방법으로 고구마를 물에 삶아 먹으면 옥살산 함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지만 잘못된 섭취 방법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함량이 높은 고구마는 자연적인 단맛이 강해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하고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녁이나 밤에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잉여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의 양이 적당하며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20년 젊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특히 동안 효과를 원하신다면 피부 면역력 그리고 에너지를 높여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침 식단에 추가하면 좋을 5가지 동안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탄력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어 피부 세포 재생과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아침에 아보카도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간단히 아침 토스트에 으깬 아보카도를 발라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즐겨보세요. 아보카도는 정말 다재다능한 식품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블루베리를 아침에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요거트나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곁들여 드시거나 신선한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만들어 간편하게 섭취해보세요. 블루베리의 상큼한 맛이 아침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피부와 머리결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비오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눈밑주름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포함되어 있어 동안 효과를 높이는 데 제격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삶은 계란이나 프라이로 간편하게 드시고 채소와 함께 스크램블 에그로 영양을 더해보세요. 계란은 조리하기도 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피부의 보습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피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귀리는 정말 중요한 식품입니다. 아침에 귀리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오트밀에 견과류와 꿀을 더해 드시거나 귀리를 우유나 식물성 음료에 넣어 냉장 숙성 오트밀로 즐겨보세요. 귀리는 포만감도 주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을 함유하고 있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토마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 샐러드에 토마토를 추가하거나 구운 토마토를 곁들여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토마토의 신선한 맛이 아침을 더욱 상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5가지 음식은 모두 항산화 성분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동안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단에 이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면 피부는 물론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먹는 한 끼가 당신의 20년 후를 바꿉니다. 요즘 건강을 신경 쓰다 보니 자주 챙겨 먹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당근입니다. 그 이유는 당근에 포함된 영양소들의 놀라운 효능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근을 잘못 섭취하고 있어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첫 번째 당근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두 번째, 당근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당근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당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근의 놀라운 효능 7가지. 1. 암 예방 효과. 당근에 있는 천연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 성장을 막나주어 대장암, 폐암, 식도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 각종 여러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뛰어난 성분입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관 한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당근은 항산화 작용이 탁월해 실제 당근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경우 폐암 발병률이 63% 감소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당근 속 베타카로틴 성분이 폐암 세포의 생존율을 낮추는 역할과 폐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폐암을 예방해주는 식품으로는 고구마, 시금치, 당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당근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베타카로틴을 채소가 아닌 종합 비타민제와 같은 보충제의 형태로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발생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1996년 미국인 약 18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에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은 식단에서 폐암 발생이 약 28%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 발병률이 높아 걱정되는 암 중 하나인데요. 바로 천연 영양제인 당근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눈 건강 개선.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안구, 건조가 심해서 불편할 때가 참 많은데요. 당근을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답답한 눈 건강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식약청에서 권고하는 베타카로틴이 하루 1일 권장 섭취량의 무려 7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에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N은 특히 눈에 아주 좋습니다.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 오거나 우리나라 노인 실명원인 1위인 황반변성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안구 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인공 눈물을 넣지 마시고 꼭 당근을 매일 챙겨 드셔보세요.
안구 표면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피부 개선. 당근은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노화를 예방합니다. 특히 피부의 상피층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를 매끄럽고 광택이 나게 하는 회춘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인간 노화 영양 연구센터에 하면 당근을 14일 정도 꾸준히 먹었더니 햇빛으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특히 당근에 비타민C는 피부 콜라겐 형성과 주름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심혈관 기능 유지 및 치매 예방. 당근은 칼륨과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아서 혈압을 조절하고 건강한 심혈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하버드대에서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당근을 매일 섭취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뉘어 연구한 결과 무려 뇌졸중 확률이 70%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하버드 이외에도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당근의 성분인 페롤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 중 하나인 기억력 손상을 회복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당근을 하루에 1개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변비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비피더스균을 활성화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소. 당근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오래가도록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인지 기능 향상.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베타카로틴과 다른 항산화 물질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섭취가 기억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근을 100% 섭취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1. 당근은 먹기 직전에 손질한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으로 물에 쉽게 녹지 않습니다. 당근을 미리 썰어 놓으면 베타카로틴 성분이 산화되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스틱으로 간식으로 즐겨 보세요. 그래서 꼭 드시기 직전에 손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당근은 껍질째 먹는다. 사과와 마찬가지로 당근은 껍질에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손질된 당근보다는 유기농 흑 당근을 구입하셔서 먹기 전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근 껍질에는 과육보다 베타카로틴이 2.5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꼭 껍질째 당근 주스를 만들어 아침에 한 잔 마셔보세요. 3. 삶아서 섭취합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을 경우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약 8%밖에 되지 않지만 당근을 익혀 먹으면 섬유 조직이 연화되고 아니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7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합니다. 당근을 익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기름에 볶아 먹으면 훨씬 좋은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무려 80%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질 좋은 기름에 볶아 드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리하실 때 스프, 스튜, 볶음 요리에 넣어서 다양하게 섭취해 보세요. 미국의 대표 병원이자 세계에서도 1위인 메이오 클리닉 병원과 스위스에 있는 벤나 병원에서는 아침에 당근과 사과 주스를 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당근이랑 사과를 함께 갈아 먹으면 당근 하나만 섭취하는 것보단 영양적으로 시너지가 배가 된다고 하니 사과를 넣어 같이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으로 당근을 먹기보단 번거롭더라도 삶은 당근 하나에 사과 하나에 올리브유 1스푼, 물 200ml 넣고 당근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소화도 아주 잘 되고 장에도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 대신 토마토를 넣어도 효과 만점입니다. 토마토를 씻어서 껍질째 당근과 같이 3분 정도 찜기에 찐 후 물과 올리브유를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에 따라서 양배추, 고구마, 부추, 블루베리 등 취향에 따라 재료를 바꿔가며 만들어 드시면 매번 같은 것만 먹어서 질릴 걱정도 없고 영양소 시너지 효과가 생겨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당근과 상극인 음식이 있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 산화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오이나 무 같은 채소와 함께 섞거나 즙을 낼 경우 비타민C가 파괴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당근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인공 영양제는 보조식품일 뿐 천연 채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당근 주스 한 잔으로 암 예방과 건강 모두 챙겨보세요. 천연, 채소야말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입니다. 시금치는 겨울철에 매우 좋은 건강 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금치를 섭취하면서 다양한 건강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금치가 가진 영양소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미치며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가 어떻게 세 가지 질환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빈혈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보약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은 중요한데요. 언제부턴가 아침밥을 거르는 게 다이어트 또는 간헐적 간식의 일환인 양 여겨지거나 아침 식사를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게 좋은 것처럼 인식되었고, 하지만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은 몸의 노화를 앞당기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며 성인병 위험을 높이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또한 바쁜 아침에는 제대로 끼니를 챙기기보다는 빵, 우유, 커피, 시리얼 등으로 간단히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음식은 아침 공복에 혈압, 당뇨, 각종 혈관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식사로 먹으면 좋은 7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의사들도 추천한 건강한 아침 식사 모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고의 공복에는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체중 조절도 쉬우면서 집중력도 좋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 아침 최고의 건강식은 바로 미지근한 물입니다. 자는 동안 땀, 피부, 호흡 등으로 소모된 수분과 소변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수분이 약 500ml 정도 되며,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좀 더 많은 양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지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데요. 평소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아침에 사고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밤새 끈적여서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며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또한 몸의 독소를 빼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독소가 빠진다는 것은 독소를 품고 있던 나쁜 지방이 연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탈수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면서 뇌출혈이나 뇌동맥류가 있던 사람은 물을 정말 천천히 마셔야 하는데요. 물을 빨리 마시면 뇌의 혈류량이 급증하여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5분의 시간을 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물을 마셔야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자는 동안 입안에 세균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입속을 물로 한번 헹군 뒤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건강상에 더 유익합니다. 시원한 찬물은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있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꼭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좋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물 한 잔으로 우리의 건강이 좋아진다니 열심히 해보시길 권유해봅니다. 두 번째, 양배추입니다. 아침 빈속의 위는 점막염증이 심해지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위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위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진 비타민 K,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는 편이 좋은데요.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소화성 위궤양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양배추에서 따로 분리되어 캐베 이유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위장 점막, 간을 보호하는 효과는 물론 점막 손상 시에도 재생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가 뭉쳐 덩어리가 된 혈전에 혈관이 막히면 심장병과 뇌졸중 등 혈관병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양배추 푸른 잎에 들어 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몸속 혈관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게 합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C도 많아 면역력 증진, 철분 흡수를 돕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중요한 콜라겐 생성에 기여하며,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양배추 영양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먹는 게 좋으며, 전날 생양배추를 잘게 썰어 두면 간편하게 아침에 먹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거친 포장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생양 배추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꿀팁 요리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아침 식사로 좋은 양배추 사과 샐러드인데요. 양배추만 생으로 매일 먹으면 2, 3일만 먹어도 질리는데 이 방법으로 드시면 좀 더
질리지 않고 여러 번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침 최고의 공복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아침 최고의 음식은 물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땀, 피부, 호흡 등으로 소모된 수분과 소변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수분이 500ml 정도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 같은 날씨에는 더 많은 수분이 손실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순환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평소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불행한 일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끈적여진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며 심혈관 지방을 예방해주고 또한 독소를 빼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독소가 빠진다는 것은 품고 있던 나쁜 지방이 연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를 발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되면 탈수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양배추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강판에 갈아 올려주시고요.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새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취향에 따라 레몬이 있으면 즙만 짜서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요리 방법입니다. 매번 사과를 잘라서 그냥 토핑으로 먹다가 강판에 갈아 샐러드 소스로 먹으면 전혀 색다른 맛이 나는데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훌륭한 한 끼가 되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계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은 간편하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적인 음식인데요. 전날에 계란을 2~3개 삶아놓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드시면 아주 편합니다.